안녕하세요. 요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 투자에 관련해서 시리즈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제가 금을 좋아하는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금도 실물 골드바를 저는 2019년부터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금테크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실물금, 또 금 관련된 ETF, KRX 금 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장기 컨텐츠로 연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도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도 시리즈물로 소개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다들 금 산다는데 나만 안 사고 있나? 에 대한 부분으로 금 투자의 전반적인 개론이랑 최근 동향과 금 투자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 금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이번에 금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면 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까지 굉장히 금값이 핫했죠. 2026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금에서는 금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금값이 폭등을 했다가 다시 쭉쭉쭉 폭락을 하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금을 사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금을 거래했을 때에는 1g당 4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1g당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웃돌고 있죠.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나가 보면요. 질문 중에서 금을 고점에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오를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19년부터 쭉 해왔으니 가파르게 오른 만큼 떨어지는 것도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금이라는 게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금값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금은 장기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흔히 서울 부동산 가격이랑 비슷하게 수익률을 내는 구조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천천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줄 정도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고 무슨 일들이 터지면서 금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금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금은요, 단기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우리가 부동산도 단기간, 6개월 만에 팔아가지고 매매 차익을 얻는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금도요. 이제 부동산처럼 좀 묵혀두면서 상승률을 가지고 가셔야지 단기간에 바짝 요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번에 금값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의 기대감을 갖고 허겁지겁 투자를 하시려고 했다면 조금은 진정하셔라. 이제 찬찬히 보면서 좀 어떻게 금값이 움직이느냐를 조금 공부를 해 주신 다음에 소액으로 시작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요. 금도 주식처럼 마찬가지로 계속 적립식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지난주에요. 국제 금값이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요. 약 15%가 올랐거든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잊혀졌던 금이 조용조용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7월 말부터 금이 떨어지길래 '이때가 기회다.' 싶어 가지고 막 18만 원에서 19만 원 될 때마다 소액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중에도 소개하겠지만 실물금도 사고 있고요. 투자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니까 떨어질 때마다 소액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순금 기준으로 3.75가 90만 7천 원이 됐습니다. 7월 말 8월 달까지만 해도 막 80만 원 후반대까지 깨졌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죠? '나는 더 떨어지면 사야지.' 약간 이렇게 주식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저점의 신호를 많이 놓쳤던 경우가 있어서 금은 기준점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18에서 19만 원 정도 내려오면 조금씩 매수를 하자.'이고,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요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흐름을 좀 봐 주시는 것을 권장할게요. 국제 금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1 개월 기준 표거든요. 그래서 7월 28 일에는 거의 4천을 근접한 것까지 내려갔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한 달 만에 이제 4,690 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 주일 만에 5만 원 넘게 올랐던 국내 금 시세인데요. 국내 금, 국제 금은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긴 한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 시세가 갑자기 왜 올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요, 총 4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달러 역사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랑 금은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달러가 올라가면 금값은 좀 떨어지고요.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달러가 그 국채 금리랑도 연결이 되다 보니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가치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금의 경우는 이제 이자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순수히 수수료나 보관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서 금 자체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수익이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금리랑 연관이 꽤 큰 게 바로 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지정학적 불안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붙고 있습니다. 전쟁이 요즘에 막 흐지부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반드시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달러 가치 우려가 커졌죠. 예, 이런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뭐야, 달러 이제 강달러 아니야?" 달러에 대한 위신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제가 지난번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소개를 했는데, 미국이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금리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금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금값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7에서 8%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금값 역시 국제 금이랑 그리고 환율이랑 국내 수급까지 봐줘야 합니다. 보통 골드바를 실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국내 금값이랑 연관이 많이 됩니다. 이 국내 금값을 생각하실 때에는 국내에서 사고자 하는 수요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괴리율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금값이 뻥 튀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투자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금값 상승의 이유도 방금 소개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겹친 상태에서 올라간 것뿐이고, 아직까지는 새로운 이유는 딱히 발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금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금값이 오르는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에서 구조적으로 금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도요, 이번 달부터 실물금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도 계속 금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금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금값을 끌어올리는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탈달러화의 흐름인데요. 전 세계에서 달러 자산의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국제 긴축 통화가 된 이유가 너도 나도 달러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달러에 대한 이렇게 의존도를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반도체 주식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새로운 분산 투자처로서 금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한국은행에서 올해 2분기 금 ETF에 2억 5,041억 달러를 매입했다라는 말이고, 요거는 13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금 매입이랑 금 수요 증가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요 주기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을 공부하실 때에는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을 하고 나서 금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또 확인해 보시면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금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금 투자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장점이랑 단점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금 투자의 장점은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도 있죠. 먼저 인플레이션 해지는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실물 자산으로서 구매력을 지켜주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금을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안전자산도 금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보통은 전쟁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했을 때 금의 자산이 많이 몰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는데요. 이 주식이랑 채권과 낮은 상관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이. 그러다 보니 분산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구조적 수요인데요. 오늘 소개한 것처럼 중앙은행이 꾸준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신흥국의 탈달러화 흐름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소개를 안 했지만 또 장점으로는 금이 꼭 실물금만 있는 건 또 아니죠. 전자거래로 할 수 있고 ETF로 살 수 있고 금 관련된 펀드랑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보니 본인 성향에 맞게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요. 금은 대표적으로 이자랑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오로지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요. 또 실물로 들고 있으면 도난이나 분실처럼 이제 보관이랑 보건 비용이 든다는 것도 한 가지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안전자산 이미지랑 달리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변동성이 큽니다. 금리나 환율 이벤트에 꽤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상반기 때만 해도요. 금이 5,400에서 막 6,200까지 간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대부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 투자할 때 어떤 데에서 이만큼 기대치를 했다더라 요런 거는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투자 방법마다 세금이랑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차차 알려드리겠지만 실물은 부가세가 10%가 붙고요. 또 골드뱅킹이나 국내 금 ETF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라는 게 붙습니다. 이런 ETF를 투자하실 때에는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절세 계좌로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이자랑 배당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금을 갖고 다니기 좀 애매하고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서 하나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금을 맡기면 1 년에 1.2% 정도 이자를 주는 상품이 생겼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뒤에서 실물금 얘기할 때 다시 알려드릴 건데요. 요렇게 물건을 맡기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도 생겼으니 실물금을 갖고 있다가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금을요, 두 가지로 생각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형 금투자라고 해서 저는 금투자 방법 한 가지랑요. 또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서 적립을 하는 금보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험 상품이 아니에요. 저 스스로 원화를 금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고 그리고 보험처럼 모아가는 거다. 쌓아두고 나중에 진짜 급하거나 위험할 때 꺼내 쓰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 약간 요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테크라고 한다고 해서 시세 차익만 얻는 게 아니라 금의 성향에 따라서 계속 모아가는 금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가격만 오르면 팔아 가지고 원화에 대해서 늘려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고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이드를 잡아줬습니다. 이번 금값 상승은 갑자기 뭐가 달라져서 오른 게 아니라 여러 이유가 겹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은 여러 이유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찾고 결과가 나와서 금의 가격에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간다.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금값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금 투자하실 때에는 장기적으로 보셔라. 최소 1 년, 2 년은 보고 들어가 주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요. 실물금, 골드뱅킹, 금 ETF와 같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뭐 어떤 세금이 붙는지, 어떤 방식인지, 특징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깊게 들어가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